안녕하세요. 어제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도 분석을 해도 좀 재미있고 또 되게 즐겁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매매도 실제로 많이 했었, 그러니까 실계좌로 매매를 많이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마지막에 분석했을 때가 여기 보시면 작년입니다.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어, 작년 7월 14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때, 말씀드렸던 그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상관없이 이 기준을 갖고 매매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뚫어줘야 됩니다. 이 자리는 뚫어줘야지만이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든지 저항받게 된다 하면 9,000원대까지도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자,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여기에요. 잠시만요. 자, 이거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건데요. 자, 글씨 크기만 차이가 있지 11,154원 그대로예요. 이거는 이후에 설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번에 분석했던 영상을 이렇게 자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7월이에요. 작년 7월. 자, 쭉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이 자리. 자,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맞나요? 자,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돌파가 나오지 못했네요. 네, 중순입니다. 자, 여기. 7월 중순. 네, 좀 복잡하셔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때네, 이때. 이때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9,000원으로 빠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000원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 네.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단기적인 9,000원. 그쵸? 9,000원 찍고 반등, 9,000원 지지. 지지, 반등, 지지, 반등, 9,000원 밀리니까 하락. 안착 못하죠. 그리고 빠지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 9,000원의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돌파가 나와야 된다. 그쵸? 제가 이 말씀드렸죠. 지금 영상에서 1년 전에 11,154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돌파가 나왔어요. 자, 좀 줄여서 볼까요? 자, 이렇게. 너무 줄였네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저항을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죠?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자리를 갭으로 띄웁니다. 갭으로 강하게 띄우면서 상한가 갔다가 눌려요. 자, 그러면 제가 1년 전에 분석해 드렸던 이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 계속 단 한 번도 터치를 못하고 단 한 번도 어떻게 돌파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갭으로 띄우자마자 상한가, 그쵸?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풀리고 나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뭐 저만 볼 수 있는 라인이 아닙니다. 저 혼자
자, 여기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하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누가 어떻게 분석을 잘 하느냐. 그리고 어느 그림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예, 이게 어느 누가 좀 차트를 더 많이 보고 좀 많이 또 이렇게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소액을 들고 있었어요. 예, 여기 매매도 했지만 한참 전에 매매했죠, 저는. 여기가 아니네요. 예, 2019년도 예, 이럴 때 매매를 했었고 저는 여기 들고 있었어요, 소액을.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최근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그렇게 5G에 관련, 물론 5G로 엮여 있긴 하지만, 글쎄요, 5G랑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스테크에 대한 기업을 봤을 때. 근데 뭐 이건 제 생각이고, 5G로 엮여 있는 관련주로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쵸?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좋은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소액이니까 신경도 쓰진 않아요. 저는 비중이 좀 크면 어느 정도 아마 조금만 올라왔어도 전 익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릴 때 이걸 제가 조금이라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렸을 때, 이제 5G에 대한 부분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추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추세가 아니라 이 업종, 뭐 5G든 아니면 뭐 그 관련된 그쵸? 이런 기지국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5G가 꼭 연관이 있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비슷한 업종들이 패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진 종목들을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더라.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에이스테크에 대한 흐름은 어떠냐? 지금 월봉상으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고점을 찍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더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2배, 3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고점을 찍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캔들이 없을 때 여기도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보면 500%죠. 그러면 500% 찍은 상태에서 좀 밀리면 아 이거는 고점에서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차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무슨 고점이냐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없을 때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이게 몇 개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고점 맞고 빠지는 거다라고 일단 보셔야 된다는 게 저는 예, 그 해석이 제 입장과 제 생각에서는 그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여기를 보면 돼요. 자, 여기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밀죠. 그러면 기다리겠습니까? 물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 그런데 손절을 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고점에서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자, 주봉에서도 그래요. 주봉에서도 지금 양봉 쭉 나오다가 자, 5선 찍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지금 주봉에서 도전 캔들이 나오고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서 밀릴지 급등을 할지 그쵸?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가 중요하고 결정하는 시기예요. 올라가면 수익을 극대화,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수익을 조금 더 챙기는, 더 빠지기 전에 챙기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만 보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리를 중요하다. 26,000원, 27,000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일단은 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려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방향성만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주봉이 도지형 캔들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올라가면 갈 수 있다. 뭐 뻔한 내용이죠. 지지해주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무너지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밀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만약에 밀리면 자, 21선을 보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자, 21선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 21선 포함이 되는 거겠죠. 좀 이렇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 가장 힘이 좀 필요했던 구간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전 여기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선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21선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동평균선 매매를 안 합니다. 이게 올라가서 터치가 될지 더 밀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밀리면 이 25,000원 밑에 이러한 자리에서 반등 이렇게 내려오면 그쵸?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1차적인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짜 뭐 10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방으로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예, 방향성이 있어서는. 다만 지지해 주면 가는 것이고 무너지면 하락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저는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만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잡을 수 있어요. 어떤 거? 5일선 이탈 손절, 21선 이탈 손절. 그게 기준이에요. 이제 저는 이평선이 아니라 그냥 이 수평에 대한 기준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을 잡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수익은 극대화, 그 다음에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